2026년 이 5가지 자산을 사지 않는다면 5년 후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사이클만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면 우리 대다수는 뉴스를 쫓아가느라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가격보다 앞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2026년 올 한 해 동안 이 5가지 자산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5년 후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금융의 역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금이 고점을 찍을 때마다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마치 이것이 끝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금의 고점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 돈당 90만 원이라는 숫자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자금이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금을 쥐고 있거나 예금에 묶어두고 있거나 부동산을 살지 금을 유지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앞으로 6개월은 향후 5년 동안 여러분이 승자가 될지 후회하는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하기 전에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여러분은 맹목적인 외침이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과 자금의 올바른 방향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2010년을 기억하십니까? 금값이 20만 원을 찍었을 때 누구나 더 이상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 금값은 30만 원을 넘었고 부동산과 주식은 2배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유행 속에서 다시 고점을 찍었고 그 후 에너지, 석유, 원자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사이클은 항상 반복되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은 더 이상 금이 더 오를까가 아니라 금 다음에는 돈이 어디로 갈까입니다. 금이 고점에 닿으면 자금의 흐름은 가장 붐비는 곳을 떠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동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언론이 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소셜미디어가 싼 가격에 금을 샀다는 자랑글로 넘쳐날 때, 누구나 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을 때, 바로 그때가 거대 자금이 조용히 발을 빼는 시점입니다. 스마트머니는 결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정확하게 앞서 나갑니다. 반면 군중은 너무 늦었을 때 비로소 결과를 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사이클은 하나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금은 문을 여는 존재일 뿐 결코 끝을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금 이후에는 자금의 흐름이 바뀔 때 항상 적어도 4개에서 5개의 자산 그룹이 강력하게 반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5가지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금이 고점을 찍은 것은 두려워할 신호가 아니라 준비해야 할 신호입니다. 부자들은 고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점 이후에 계획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이 왔을 때 대중은 기뻐하지만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본을 이동시킬 곳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세계 금값은 오르고 있지만 시중 금은방이나 은행의 골드바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포모 심리에서 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감정에 의해 밀려 올라갈 때 그것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반사 반응입니다. 모든 시장에는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이 극에 달하면 이성이 돌아옵니다. 2020년을 기억하십니까? 금값이 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금통장을 개설하고 골드바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가격은 소폭 하락했고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불안해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시장이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발 앞서 나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금이 1돈당 90만 원 고점에 닿았을 때 얼마나 떨어질지를 묻지 마세요. 금 다음에는 돈이 어디로 갈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에서 승자는 가격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에서 4%대로 다시 꿈틀거리고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며 값싼 돈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대한 사이클은 이 세 가지 요소로 시작됩니다. 값싼 돈이 끝나면 진짜 돈이 나타납니다. 금이 멈추면 실물 자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을 본다면 시장보다 6개월에서 1년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사이클을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부동산을 샀더라면, 모두가 투매할 때 우량주를 보유했더라면, 시장이 암울할 때 자산을 모았더라면 하고 바랐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금이 고점을 찍은 것은 그 모든 만약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그러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작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고 금 이후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영상 바로 아래에 댓글을 한 문장 남겨주세요. 나는 자금의 흐름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써야만 비로소 행동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관점은 제가 다음 영상들을 실제 시장에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왜 금이 고점을 찍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사이클에서 강력하게 반등할 5가지 자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필 지금 금이 1돈당 90만 원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3가지 거대한 추진력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추진력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두 번째 추진력은 화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력은 글로벌 자본이 가상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회귀하는 축의 전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해왔지만 어떤 경제든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자영업자가 숨이 막히고 가계부채가 부풀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금은 고점을 찍습니다. 왜일까요? 예금자들은 은행에 있는 돈이 더 이상 물가 상승을 이길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신할 다른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금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을 반영할 뿐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스마트머니는 금을 떠나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5가지 자산이 비로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2026년 안에 매수하지 않는다면 5년 후 후회하게 될 5가지 자산입니다. 첫 번째 자산, 에너지입니다. 석유, 가스, 그리고 특히 원자력과 우라늄입니다. 금이 두려움을 반영한다면 에너지는 경제의 생명력을 반영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성장 사이클이 시작될 때마다 첫 번째 자금은 항상 에너지로 흘러갑니다. 2020년 금이 고점을 찍었지만 불과 반년 후 유가가 2배로 올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제가 개방되면 모든 공장이 운영을 위해 연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주요 정부들은 새로운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유럽은 원자력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청정에너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이 고점을 찍을 때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진짜 가치를 불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며 에너지가 바로 새로운 자금 흐름의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두 번째 자산, 현금 흐름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막연히 오르기를 기다리는 시골 땅이나 투기용 부동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임대 수요가 있고 공장이 돌아가는 진짜 부동산입니다. 금리가 낮아져 예금이나 CMA 통장의 매력이 떨어지면 돈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자산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금이 거품이 낀 곳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진짜 돈을 만들어내는 진짜 장소로 흐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이 고점을 찍는다고 부동산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금이 멈추면 수익을 기다리던 자금이 실물 부동산으로 이동합니다. 임대계약이 확실한 지식산업센터, 교통호재가 실현되어 인프라가 완비된 역세권, 그것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실물 가치를 따라간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세 번째 자산, 은행, 주식과 인프라입니다. 자금이 금을 떠나 실물 경제로 돌아올 때 신용 분배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주가 가장 먼저 수혜를 입습니다. 회복이 시작될 때마다 건설, 기업, 공공투자를 위한 대출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이 탄탄하고 리스크 관리가 잘 된 주요 금융지주사만이 진정으로 반등할 것입니다. 동시에 건설자재와 인프라 관련 주식그룹이 강력하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집행될 때 돈은 금이나 가상자산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돈은 콘크리트, 철강, 기계로 들어갑니다. 자재산업 주가가 은행과 동시에 오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사이클 전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자산, 산업용 원자재입니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리튬, 철강입니다. 모든 경제의 기본 원료들입니다. 세계가 재산업화됨에 따라 기본 금속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전선을 위한 구리, 배터리를 위한 리튬, 인프라를 위한 철강, 전기차를 위한 니켈. 금값이 멈추면 이 원자재들의 가격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튀어오릅니다. 이것이 금을 놓친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열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산,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새로운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자산, 바로 기술과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금융 사이클이 회전할 때 기회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후부터 시장은 혹독하게 선별할 것입니다.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진짜 가치를 팔 줄 아는 사람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생산 기술, 투자 기술, 창작 기술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신뢰와 영향력이 있다면 오늘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십시오. 돈이 진짜 가치를 찾아 금을 떠날 때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한 수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5가지 자산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여기에 계신다면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방향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부분이 유용했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을 눌러 다음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자산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자금을 회전시키는 방법. 이해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때 회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금 회전 전략. 이것이 여러분이 새로운 사이클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자산은 전부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익을 내도록 자금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함입니다. 1단계. 보유 자산에서 수익 자산으로 회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자본의 대부분을 금, 달러 또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즉 배당주,
월세 받는 부동산, 생산기업 또는 에너지 펀드로 부분적으로 옮기기 시작하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원칙은 점진적으로 옮기는 것이지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첫 30%는 안정적인 수익 그룹에 할당하고 나머지 70%는 안정 쿠션으로 유지하십시오. 시장이 추세를 확정하면 점차 비중을 늘리십시오. 부자는 결코 모든 자본을 한 번에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회가 나타날 여지를 남겨둡니다. 2단계. 투기에서 자산 축적으로 회전하십시오. 돈이 흔할 때는 누구나 투기를 하지만 돈이 귀해지면 우량 자산을 모으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만약 급등주, 패마주, 소문에 의한 투자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현금 흐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생산이 있고 고객이 있고 진짜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서서히 빼내십시오.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 수익형 부동산 또는 에너지 및 인프라, ETF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더 이상 잘 맞히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고 진짜 가치를 고수하는 사람에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3단계. 자본의 20%를 유연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소수만 이해하지만 부자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기 시에 현금은 권력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돈을 죽여두지 마십시오. 유연한 형태로 두십시오. CMA 통장, MMF 또는 단기 채권과 같은 것에 말이죠. 기회가 명확해지면 20분 안에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시장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위해 돈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4단계. 글로벌 자금 흐름을 따라 회전하십시오. 국내만 보지 마십시오. 미국, 중국, 인도가 함께 돈을 풀면 자금은 에너지, 인프라, 중공업으로 강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수출 중심 경제인 우리 한국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구리, 철강, 석유 또는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글로벌 자금이 생산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면 은행, 부동산, 산업 및 에너지가 가장 먼저 반등하는 채널이 될 것입니다. 5단계. 규율 유지 및 사이클 관찰입니다. 영원히 이기는 사람은 없지만 규율이 있는 사람은 결코 크게 지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3개의 층으로 명확히 나누십시오. 30%는 보전, 금, 달러, 채권. 50%는 수익 창출, 주식, 부동산, 에너지. 20%는 기회, 원자재, 금속, 신기술. 3개월마다 한 번씩 검토하여 비중을 초과한 그룹이 있다면 점차 수익을 실현하고 저평가되었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그룹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것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은 현명한 자금 회전 방식입니다. 보이시나요? 자금 회전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중이 두려워할 때 준비된 사람은 행동합니다. 대중이 행동할 때 준비된 사람은 이미 수익을 거둡니다.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다면 5초만 멈추고 바로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실물 자금 흐름에 따라 자본을 회전시키고 있다. 이 한 문장은 여러분이 더 이상 뉴스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장의 법칙을 이해했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진입점, 청산점, 그리고 시장이 빠르게 회전할 때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을 지킬 뿐만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 사이클에서 자산을 2배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알고리즘이 한국 투자 커뮤니티에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자산 그룹을 세분화하여 최적의 자금 회전 시점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이론이 진짜 돈으로 변하는 행동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 1. 자금보다 앞서가라. 가격을 쫓지 마라.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산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특정 투자 채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는 이미 거대 자금이 절반은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뉴스가 나올 때만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그림자 쫓기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시장이 알아차리기 전에 자금 흐름의 신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 급등할 때 금값만 보지 마십시오. 석유, 에너지 주식의 거래량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그룹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금이 회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 인프라 주식에 큰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스마트머니는 항상 뉴스보다 앞서가며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배중보다 한 박자 빠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맞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빠른 사람은 대중이 의심할 때 매수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수익을 실현합니다. 맞더라도 늦게 오는 사람은 여전히 집니다. 자금보다 앞서고 싶다면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신호를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신호는 유동성, 거래량의 변동, 산업군 간의 자본이동 속에 있습니다. 전략 2. 돈을 죽여두지 말고 항상 일하게 하라. 현금은 안전 쿠션이지만 너무 오래 두면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실질 인플레이션 4%는 1년 후 여러분의 구매력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가만히 두는 대신 안전하지만 현금 흐름이 꾸준한 채널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면 은행 예금에 다 넣지 마십시오. 2천만 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CMA나 파킹 통장에 넣으십시오. 500만 원은 단기 채권 펀드를 사고 나머지 500만 원은 기회비용으로 남겨두십시오. 기회가 나타났을 때 쏠 수 있는 탄환을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기회가 나타나는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자본을 준비해둡니다. 알게 되었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한 원칙 하나. 스마트머니는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금 흐름을 느리지만 꾸준히 돌아가는 작은 기계로 만드십시오.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 추진력이 여러분을 남들보다 더 강력하게 튀어오르게 할 것입니다. 전략 3. 추세에 맞서지 마라. 파도 타는 법을 배워라. 많은 사람이 고점을 잡거나 저점을 잡으려다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정확한 시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거대 자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금이 이미 1돈당 90만 원 고점에 닿았을 때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 억지로 더 사지 마십시오. 자금이 특정 채널을 떠날 때 아쉬움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시장은 틀린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부리는 사람을 벌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추세에 맞서지 않고 추세를 탑니다.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 또는 전체 시장 유동성이 회전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인프라, 금속 주식이 동시에 상승하는데 금은 횡보한다면 그것이 가장 명확한 사이클 회전의 징후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적어도 6개월 앞서가며 결국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감정을 조종하게 두지 마십시오. 침착함을 잃은 사람은 바닥에서 팝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고점에서 삽니다. 규율을 지키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제가 공유한 내용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유튜브가 여러분이 일시적인 외침이 아닌 진정한 금융가치가 담긴 영상을 찾고 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금이 실물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빠른 3가지 징후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부의 창조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자금 흐름의 회전 리듬을 이해하면 어떤 변동 앞에서도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의 승자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금보다 앞서가기, 제때 자본 회전하기, 유연한 현금 보유 등 방금 말씀드린 모든 전략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준비입니다. 부자는 미래를 알아서 남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더 일찍 준비해서 낳습니다. 어떤 사이클에도 기회는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여러분이 금값의 변동, 금리표, 뉴스 속 숫자 그 이상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상승, 고점, 하락, 축적,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이클에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현재를 돌아보면 금은 고점을 찍었고 금리는 낮으며 인플레이션은 재발 조짐을 보이고 정부 투자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돈이 방어자산에서 수익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금만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겠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때 회전시킨다면 가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이 폭발할 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을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살이 거셀 때 똑똑한 사람은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고 물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도록 물레방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놓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맞서지 않고 자금의 흐름 속에 올바른 위치를 잡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돈은 저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느린 사람의 주머니에서 더 빠른 사람의 주머니로 흐를 뿐이다. 금이 고점을 찍을 때 느린 사람은 뛰어들고 빠른 사람은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느린 사람은 감정으로 사고 빠른 사람은 계획으로 팝니다. 자금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군중에게 휩쓸리지 않고 빠른 사람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은 거대한 재분배 단계에 진입하여 돈이 금, 가상자산, 투기처를 떠나 에너지 생산, 산업용 부동산, 은행 주식 및 인프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공유한 5가지 자산 그룹이며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선두를 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봐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가격을 맞히려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알고리즘이 이것이 유용한 콘텐츠임을 인식합니다. 이 영상이 다른 많은 사람도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자금의 흐름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을 읽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2026년부터 2030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을 회전시키고 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제가 다음 영상을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곳은 금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금융행동이 승패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교훈. 금융에 절대적인 안전은 없으며 시기적절한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가격이 1돈당 90만 원을 넘으면 안전마진은 거의 사라집니다. 마치 등산할 때 정상에 오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균형을 잡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은 보상이 아니라 사이클이 페이지를 넘겼다는 알림입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가 고점인지 묻지 않습니다. 이 고점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금이 고점에 닿았을 때 돈이 수익을 내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음 열차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 자산 축적과 자본 회전의 사고방식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보완합니다. 자산 축적은 뿌리고 자본 회전은 가지입니다. 축적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회전은 자산을 증식시킵니다. 큰 나무는 뿌리가 깊고 가지가 넓게 뻗어야만 견고합니다. 회전 없이 축적만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기반 없이 회전만 하는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지만 빨리 추락합니다. 이번 사이클의 승자는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훈. 투자에서 감정은 가장 큰 적입니다. 시장은 틀린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함을 잃은 사람을 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닥에서 팔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고점에서 삽니다.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2018년을 기억해 보세요. 위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2011년 금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 후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두려워할 때 과감히 자산을 모은 사람은 3년 후 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메아리 칩니다. 네 번째 교훈. 자금 흐름은 저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주인만 바꿉니다. 시장이 회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더 끈기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군중에게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지식에 대한 준비, 심리에 대한 준비, 자본에 대한 준비. 이 세 가지는 모든 투자 비법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도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 새로운 사이클에서 기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돈은 더 이상 보관용이 아니라 금에서 생산으로, 부동산에서 에너지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동하는 도구입니다. 돈이 이동하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대중보다 적어도 반년은 앞서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밖의 대다수 사람과 다릅니다. 금이 오를지 내릴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금 다음에는 돈이 어디로 갈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점을 쫓지 않고 흐름과 함께 가는 앞서 나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금값이 떨어지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은 이 영상의 시청자를 두 그룹으로 명확하게 나눌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그룹과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는 그룹입니다. 오직 두 번째 그룹만이 이번 사이클에서 진정으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모든 변동에 앞서 주도적인 사고를 가진 그룹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의 창조 정신입니다. 자유로운 사고, 주도적인 금융, 계획된 행동.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금융 운명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관점이 유용하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유튜브가 소문만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 문장이 바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그 공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6개월, 금이 점차 식어가고 자금 흐름이 회전할 때, 남들이 망설이는 동안 여러분이 자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수확할 수 있도록 부의 사이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3단계를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이클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오늘 금이 1돈당 90만 원 고점을 찍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준비된 사람을 위한 새로운 수확기의 신호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다가올 부의 사이클 앞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자금의 흐름이 실물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빠른 3가지 징후를 공유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격을 쫓지 마십시오. 부의 창조에 자금 흐름과 함께 가십시오.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십시오.